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니어 뉴스 한 스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무겁고 더부룩해요. 화장실 가는 게 점점 불규칙해지고 힘들어졌어요. 먹으면 바로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할 전문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장 건강 그리고 전체적인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실제 진료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조제 광고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대체 왜 나이가 들면 장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다리 근육처럼 장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장이 음식물을 빠르게 밀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변비의 시작입니다. 위 췌장간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음식을 잘게 쪼개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장까지 내려가고 이게 발효되면서 가스, 복부팽만,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좋은 균이 우세하지만 나이가 들고 식습관이 나빠지면 나쁜 균이 늘어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는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관리를 통해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후반이신데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시고 배 불편함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꾸준히 드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식이섬유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왜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식이섬유는 사실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럼 왜 먹어야 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소화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우리 소화효소로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소장을 그냥 지나쳐서 대장까지 그대로 도달합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는 식이섬유, 끈적끈적한 젤 형태가 되고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길이 사과, 콩, 해조류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로서 장 속에서 부피를 키워줌, 배변 활동 촉진하는 통곡물, 채소, 줄기, 견과류가 있죠. 그럼 둘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수용성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불용성은 변비 예방에 각각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이섬유가 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는 장 속을 지나가면서 찌꺼기, 톡소, 노폐물을 함께 쓸어담아 배출합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장 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죠. 유익균의 먹이. 우리 장 속 좋은 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삽니다.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산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변의 부피와 무게 증가.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변이 부드럽고 커지면서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이 촉진됩니다. 혈당 조절.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5번째, 포만감 유지.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늦게 느끼게 해줍니다. 과식 방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식이섬유만 먹으면 장 건강은 해결되는 건가요?
식이섬유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다른 관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약, 유산균, 운동 모두 중요하지만 식이섬유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선생님,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식이섬유로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화장실 가는 증상으로, 배변 시 심한 통증으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움, 식욕 저하가 있었습니다. 진료 당시 상태는 변비약을 거의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는 상태였죠. 그래서 약을 줄이고 대신 식이섬유 늘리기를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와 사과, 점심에는 현미밥과 나물, 저녁은 고구마와 미역국,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으로 처방해드렸어요. 3개월 후에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자연스럽게 배변, 변비약 복용 중단하게 되었으며 복부 불편감 거의 사라졌습니다.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요. 약보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혈당 관리가 안 되는 72세 남성 환자인데 당뇨 진단 후 5년, 약 복용 중인데도 혈당 조절 안 되고 식후 혈당 200 이상, 늘 피곤하고 기운 없으시고 흰쌀밥 빵면 위주 식사, 채소 통곡물 거의 안 드신 분께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 식사 전 채소 먼저 먹기, 맵기 해조류 반찬 추가, 간식은 과일 대신 견과류. 2개월 후에는 식후 혈당 150 이하로 안정을 찾았고 약 용량을 줄였고 활력 회복과 피로감 감소. 환자분 말씀으로 항상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고 밥만 바꿨는데 혈당이 이렇게 안정될 줄 몰랐습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잦은 감기에 시달리던 75세 여성 환자분은 한 달에 2~3번 감기로, 장 트러블로 설사와 변비 반복되고 힘든 환자분으로 장내 환경이 매우 나빠져 있었습니다. 유익균이 거의 없고 유해균이 우세한 상태로 유산균제과 식이섬유 동시 처방으로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채소, 해조류, 통곡물을 섭취하라고 처방했는데 3개월 후 감기가 월 1회 이하로 감소하고 배변 규칙적으로 안정, 식욕 회복, 전반적 컨디션 향상되었고 장이 좋아지니까 몸 전체가 좋아진 느낌이에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변비, 혈당, 면역력 모두 개선됐습니다. 이게 바로 식이섬유의 힘입니다. 선생님, 식이섬유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시니어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니어는 젊은 사람과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한두 끼 거르거나 잘못 먹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복용하는 약이 늘어납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소화 기능에 부담이 가고 변비 같은 부작용도 늘어납니다. 식이섬유는 약의 부작용을 완화해 줍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럼 식이섬유는 몇 살부터 챙겨 먹어야 하나요? 지금 당장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식이섬유 대체 어떤 음식으로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조제, 영양제도 있지만 자연식품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으로,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김은 왜 좋은가 하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탁월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까? 아침에는 미역국, 점심은 김 반찬,
저녁에는 다시마 육수로 하되 요오드 과다 섭취 주의하셔야 하기에 하루 한 끼 정도가 적당합니다. 콩류로는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이 식이섬유와 단백질 동시 섭취할 수 있고 혈당 안정에 효과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밥에 섞어서 콩자반 반찬, 샐러드 토핑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 풍부, 변비 예방에 탁월하며 간식으로 찐 고구마, 샐러드에 추가, 고구마 스틱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으로 과식하면 가스 생성 가능, 하루 중간 크기 1개 정도로만 권합니다. 현미 귀리 짭곡은 백미보다 식이섬유 5배 이상으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흰쌀과 현미를 1:1 섞어서 드시고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잡곡밥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팩틴과 수용성 식이섬유로 풍부 사과는 껍질째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과 양배추는 장 점막 보호를 위해 살짝 데쳐서 샐러드, 볶음 요리에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근은 눈 건강과 장 건강을 위해 생으로 먹거나 찌꺼기도 함께 주스를 권합니다. 아몬드와 호두 등 견과류는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으로 포만감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을 간식으로 드셔요. 주의사항으로 칼로리가 높으니 과식 금지하는 것이 좋겠죠. 과일 중 배는 수분과 식이섬유로 변비 예방 효과가 많고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많은 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국에 넣거나 볶음 요리, 구이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후반이신데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시고 배 불편함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꾸준히 드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식이섬유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왜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사실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럼 왜 먹어야 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소화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우리 소화효소로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소장을 그냥 지나쳐서 대장까지 그대로 도달합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인데 끈적끈적한 젤 형태가 됨,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 예퀴리, 사과, 콩, 해조류.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로 장 속에서 부피를 키워줌, 배변 활동 촉진, 예, 통곡물, 채소, 줄기,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수용성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불용성은 변비 예방에 각각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하는 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이섬유가 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부 역할. 식이섬유는 장 속을 지나가면서 찌꺼기, 독소, 노폐물을 함께 쓸어담아 배출합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장 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죠. 두 번째, 유익균의 먹이. 우리 장 속 좋은 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삽니다.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산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변의 부피와 무게 증가.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변이 부드럽고 커지면서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이 촉진됩니다. 네 번째, 혈당 조절.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포만감 유지.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늦게 느끼게 해줍니다. 과식 방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식이섬유만 먹으면 장 건강은 해결되는 건가요? 식이섬유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다른 관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약, 유산균, 운동 모두 중요하지만 식이섬유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보조제, 특별한 운동, 복잡한 식단,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물을 얼마나 마실 것인가? 오늘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3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장 건강은 모든 건강의 시작입니다. 변비, 소화불량 같은 사소한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장이 나빠지면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면역력,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식이섬유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부작용 없고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과자를 과일로, 주스를 물로. 이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다음 끼니부터 작게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의사는 도와줄 뿐입니다. 약은 보조할 뿐입니다. 진짜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천천히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자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불편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